혹시 직장에서 여기서는 나를 정말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입사할 때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우리 회사는 정말 사람을 생각한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새로운 회사에 딱 입사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와, 드디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곳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말이에요.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한테는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희망, 안도감을 주거든요. 물론 적어도 처음에는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철석 같았던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박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의 경험을 통해서 회사가 한 개인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믿음과 약속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민지 씨는요, 새로운 IT 회사에 정말 큰 기대를 품고 입사를 했어요. 특히나 그녀에겐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회사가 바로 그 개인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아, 민지 씨는 정말 진짜 좋은 회사를 만났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입사하고 처음 3개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회사는 정말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1개월 차 HR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개인의 상황을 존중하겠다고 딱 약속을 했고요. 2개월 차에는 팀장이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한다는 말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흔쾌히 휴가를 내줬어요. 3개월 차가 되니까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민지 씨는 확신하게 된 거죠. 아, 여긴 진짜구나.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믿음이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정말 뼈아프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했던 처음의 이해심은 어디로 갔는지 민지 씨를 정말 충격에 빠뜨리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균열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급해져서 재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죠. 이걸 팀장한테 알렸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우선 아닌가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걸린 위기보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그 차가운 말. 아, 이 순간 회사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민지 씨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제발 좀 쉬라고 휴식을 권고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정당한 건강 문제에 대한 회사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다들 힘들어요. 그냥 참아요. 이거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그냥 남들도 다 겪는 흔한 어려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참아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묵살당한 거죠. 이건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민지 씨는 3년 동안 정말 꾸준히 피아노를 쳐왔거든요.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지친 하루의 위안이고 그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거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 소중한 피아노마저도 업무 압박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팀장의 반응은 취미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치 회사 밖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경험들을 연달아 겪으면서 민지 씨는 그냥 주저앉아서 힘들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하고요.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 뭔지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회사는 처음엔 그렇게 이해한다, 존중한다 약속해놓고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개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민지 씨는 그 해답을 무려 10가지의 구조적인 이유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인적 자원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회사는 직원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내기 위해 관리해야 할 자원,
즉 리소스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감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잖아요. 일 말고 다른 삶도 있고요. 그래서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내야 하고 성과를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원하는데 회사는 효율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민지 씨가 마주했던 그 차가운 구조적 진실 10가지 이유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뼈아픈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첫째, 감정은 비용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민지 씨가 번아웃으로 힘들어할 때 회사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이라는 비용을 먼저 계산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힘드니 참아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둘째, 당신은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 회사는 한 명의 직원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지 씨의 3년 낸 피아노가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회사는 박민지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하던 직무가 필요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나쁜 팀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내는 게 최우선 목표인 이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개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계속 일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대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입사 전과 후 민지 씨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높았던 정신적 웰빙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개인 시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해의 부재라는 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이건 실제로 민지 씨가 자신의 일기장에 썼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회사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취미, 건강, 관계, 꿈,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정말 깊은 정체성의 상실을 겪은 겁니다. 결국 민지 씨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시스템에 나를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해를 구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볼 것인가? 그녀는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한 거죠. 1단계, 팀장과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2단계, HR에 공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실패. 3단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차가운 벽뿐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받지 못한 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퇴사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나 자신을 갉아먹히지 않겠다. 나를 자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곳을 찾아 떠나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이 아마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긴 민지 씨에게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요. 어머니 건강 문제였죠. 이전 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 미팅이 우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새로운 회사에서는요. 가족이 먼저죠. 다녀오세요. 저 이사 알아서 조정할게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진정한 이해의 말이었습니다. 네, 희망은 있었습니다. 결국 민지 씨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한 번쯤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답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